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지며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12구 이태원 참사가 곧 일주기를 맞습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참사와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해밀턴 호텔 옆 길이 45m, 폭 4m 도로에 수백 명이 엉키면서 결국 159명이 숨지고 197명이 다쳤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지난 1년은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6개월마다 자신이 입은 신체적 고통이 참사 때문이라는 걸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 조사와 관리 그리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가족은 참사 예방과 수습이 부실했던 명확한 이유와 책임 소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별법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를 집중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시민 참여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159명의 국민이 희생당한 이 엄청난 참사를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왜곡하고 정쟁이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참사의 원인으로 기관 간 공조, 협조가 부족했고 사전 예측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참사 일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대책과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서울시는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의 추모 공간을 사고 현장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거리에서 헬로윈 장식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참담했던 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축제는 죄가 없다지만 헬로윈 행사를 다시 즐겨도 될까요? 조유송 기자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헬로윈데이 이태원 놀러 가면 무개념인가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이자 헬로윈을 2주 앞둔 시점. SNS에선 이태원 대신 홍대로 모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헬로윈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 된다는 입장과 참사 1주기인 만큼 자제하자는 입장 둘로 나뉩니다. 얼마 전 홍대 거리에서 아시안게임 응원이 열린 만큼 안전수칙을 따르면 큰 문제 없을 거란 겁니다. 어떤 이유로 축제를 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적인 즐거움 우리가 흥이 많은 민족이니까요. 네, 그런 일들을 즐기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면 참사가 일어난 지 겨우 1년이 된 만큼 올해만이라도 자제하는 모습이 성숙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가족분들 위해서라도. 유통가는 올해 조용한 헬로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예년과 달리 관련 행사를 검토하지 않고 매년 헬로윈 행사를 해온 놀이공원들도 관련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회 전반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OBS 뉴스 조유성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년간의 목격과 기록을 전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던 큰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직도 거리에 나서는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신혼여행으로 떠났던 유럽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36살 임종원 씨는 임익철 씨에게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방송반과 ROTC, 와인동호회까지 다양한 활동을 주도했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해 10년 넘게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했고 배필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참사 당일 종원 씨는 지방에서 온 사촌 동생에게 이태원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병원에서 차가워진 채 누워있는 아들의 손을 만져야 했습니다. 그냥 거실에 있는 그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계속 울고 그냥 또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냥 울고 그냥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나날들. 결국 서울 마포에 살던 집을 내놓고
둘째 아들이 있는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했습니다. 혹여나 이태원에 놀러간 아들 잘못은 아닐까. 참사 직후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들은 뭐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뭐 쓸데없이 그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부실 관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고통스러웠을 아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한여름 폭우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산부일배를 했고, 명절 때마다 이태원 분향소를 찾아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랩니다. 시청 앞에 분향소 만들고 국가꽃 영정도 없이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거를. 되돌아보니 해외 직장 생활로 아들과 떨어져 있던 지난 시간이 그렇게 아쉬울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한순간에 별이 된 내 아들 종원이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OBS 뉴스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1주기의 즈음에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감사에 나섭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일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본격적인 실지 감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조사 단계며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만에 자료 수집을 통해 관련 감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년간의 목격과 기록을 전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사 직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피해자를 향한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참사를 막으려면 왜 놀러 갔느냐가 아니라 왜 못 돌아왔느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토끼 머리띠 한 사람이 일부러 밀었다. 각시탈을 쓴 사람이 바닥에 오일을 뿌렸다.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토끼 머리띠,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한 주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약을 했다라거나 그러길래 왜 거기를 놀러 가느냐는 비난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오히려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국가의 돈을 왜 그런 데 쓰고 있냐, 뭐 놀다가 뭐 하는 게 무슨 뭐 마약 수사 이렇게 해서 일체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런 2차 가해적인 그런 것만 많이. 참사 후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정보 부족을 틈타 사람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슷한 생각만 받아들이려는 태도와 이해관계, 이태원의 상징성과 헬로윈에 대한 거부감도 혐오와 편견을 더했습니다. 이 희생자 비난과 혐오에는 한국 사회가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던 유흥과 쾌락에 대한 금기가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폭 3.2m의 좁고 가파른 한 골목엔 1제곱미터당 10명 넘게 빽빽하게 몰렸던 상태. 보행 흐름이 무너지며 개인이 사방에서 압력을 받아 스스로 방향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방향이나 동선, 밀집도 조정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만약에요, 누군가 밀었다고 하면 책임이 정부가 없고 누군가 민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상의 조사를 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개인 탓을 하고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사이 참사를 촉발한 시스템의 오류는 가려지고 재판은 1년째 표류 중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년간의 목격과 기록을 전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년 전 사회적 참사를 겪은 세월호 유족 이야기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추억을 만들어 보자며 처음으로 떠난 가족여행. 다음에는 어느 곳을 갈지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아들 임경빈 군이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하면서 두 번째 가족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태권도 사범을 꿈꾸면서 검사, 변호사도 바라보며 공부의 의지를 나타냈던 아이. 9년이 지났지만 시간이란 약은 들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아이에 대한 그리움, 이 아픔은 더 깊어지고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뭘 하다가도 가만히 멈춰 있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있기 어려워 TV와 불을 모두 켜놓고 밤을 보내던 어느 날,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알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찾아가 함께하겠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만 수년간 겪어야 했던 날선 비난의 고통과 진상 규명의 어려움은 차마 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서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도달할지 알 수 없는 진상 규명을 향한 길.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응원을 전합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그래도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주어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오는 일요일이 참 불행했던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불참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은 좀 정치 집회가 아니라고 재차 참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마련한 행사인 줄 알았는데 야당 공동 주최, 정치적 성격이 있어서 불참한다. 유가족협의회는 경찰 지자체 협조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공동 주최였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유가족 가족협의회가 뭐 단순히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사당이 공동으로 주최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야당이 공동 주최하고 하면 자연히 거기에 이제 그 주최자로서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정부 여당을 공개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거기 정치 집회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거기 참석하는 분들도 주로 그 야당 관계자들이 참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니 국회 안에서도 연설을 하면 막 고승이 오고 가고 온갖 그 비하하는 폭언들이 막 쏟아지는데 많이 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그런 그 추모 대회 같으면 아마 또 틀림없이 욕이 나올 거예요. 왜 사과를 안 해? 사과해! 막 그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뭐 계란이라도 투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게 정치 집회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령 이 이태원의 비극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 이게 자꾸 떨어져서 볼 것이냐. 사실은 목숨을 잃은 이들이 다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가족과 같단 말이에요. 그 점을 생각을 하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았느냐. 아닌 말로 뭐 계란이 나라면 어떠느냐. 그래도 나는 가겠다. 가서 유가족들을 손을 잡고 내가 적어도 위로의 말씀은 좀 전하겠다. 아마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오히려 그 야당에서도 좀 그 조심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부터 그 생각을 하겠죠. 아, 이게 잘못 가면 계란 날라오고 온갖 욕설이 오고 이 정치 집회다. 보나마나 야사당이 주최를 하니까 지금까지 관리상 그래 왔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비서들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특별히 내가 꼭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자 이번 기회에 일주기잖아요. 의미 있는 그 일주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 3주기 4주기가 아니고 일주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감에서 사과할 국회에서 그것도 자기가 당연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라고 그랬어요. 당연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그랬다면 적어도 뭐 이상민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해서 대통령과 함께 가서 적어도 유가족들 거기 참석한 유가족들 손을 일일이 잡고 한번 위로를 해주면 그것으로도
예, 가슴 속에 쌓여 있는 엉덩이가 많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식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멀쩡한 아이가 길에서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뭐 전쟁을 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대통령께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29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가겠다. 가자. 여기 대통령 그 비서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틈을내서 가서 내 유가족들, 내 딴 거는 몰라도 유가족들 손에 담 잡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나는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혁신위원장, 이니환 위원장은 뭐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는 일단 불참 방침인데 김기현 대표가 한번 대통령과 이야기해서 가본 것도 괜찮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네. 나는 그래 혁신위원장이 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혁신위원장은 그 대내에서 당을 바꾸는데 어떤 제안을 드리는 그런 기구를 만든 거예요. 가령 외부적인 행사에 당을 대표해서 참석할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자리는 이 당의 대표가 가고 만약 대표가 가기 힘든 것 같으면 원내대표가 대신 가고 해야 되는 자리지. 여기 혁신위원장이 마치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뭐 2인자 혹은 1인자 이 위치에서 내가 참석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OBS는 계속해 지난 1년간의 목격과 기록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을까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던 좁은 골목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참사를 취재했던 이상호 기자가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 추모를 위한 시설이 들어선 것을 제외하면 골목 자체는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참사 당시 이 좁은 골목에 인파 수백 명이 얽혔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는 이태원역 인근에 일방 통행이 적용됩니다. 세계 음식문화 거리와 퀴논길에는 입구 7곳과 출구 8곳이 지정됐고 안쪽에서는 좌우 분리 통행이 이뤄집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9곳에서는 인파관리지능형 CCTV가 1제곱미터당 4명 이상 모인 것을 감지하면 상황실로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서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녹사평역 광장에 현장 상황소를 설치하고 비상 차량 통행로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통신설비도 미리 갖춰놨습니다. 인파관리는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과 홍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뤄집니다. 시민들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제대로 협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역사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안전 불감증에 좀 있지 않았었나. 이제 다시 변화하고 쇄신되고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